로피 예. 입자 밀도. 그러면 여기서 입자 밀도는 얼마를 줬냐면 2,500을 줬어. 그램 퍼 리터로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MKS 킬로그램 퍼 메타 3승으로 바꾸는 것이 편하겠죠? 그러면 자 리터를 없앱니다. 1000리터는 몇 메타 3승? 1 메타 3승.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리터 없어지잖아요. 요 위에서는 이렇게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킬로그램을 뭘로 바꿔야 돼? 아,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1kg은 몇 리터? 1000리터. 아, 1000g. 그럼 여기서 그램 지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2500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MKS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근데 일반 공기 즉 가스의 밀도를 안 줬어요. 그쵸? 없잖아요. 자, 없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상태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 상태의 부피에 대한 분자량의 개념 밀도 로 G는 자 부피분의 질량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에서의 부피 22.4리터. 그때 공기 건조 공기의 분자량 뭐 28.9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29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램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1000리터는 메타 3승 킬로그램은 1000g 그러면 또 지워지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 1.29kg per 메타 3승이 나옵니다. 근데 요 수치 있죠? 요 1.29. 근데 이 밀도죠.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1.29 또는 뭐 1.3 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뭐 그렇게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뭐 이 정해진 값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온도를 줬어. 20도씨. 그러니까 밀도는 가스 밀도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해야죠. 온도 보정. 그 밀도는 온도를 분모에다 보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1.29 kg per 메타 3승 곱하기 273 플러스 20. 밀도는 분모에다 보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3.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0 kg per 메타 3승. 그래서 온도가 별 온도가 없으면 뭐 0도씨다 그러면은 그냥 1.29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20도씨를 줬으니까 온도 보정에 의한 가스 밀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점도 있죠. 가스 점도. 자, 가스 점도를 보게 되면은 자, 푸아제로 줬어. 여기서 이 푸아제라는 얘기는 점도의 단위인데 센티메타 포 그램 세크죠. 센티메타 포 그램 세크예요. 이거가 이제 푸아제랑 같은데 그러면은 이 푸아제 갖고 계산이 안 되니까 요걸로 바꿔서 단위 환산을 해야 돼요. 얼마 줬냐면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푸아제니까 푸아제 대신에 요걸 쓰겠습니다. 센티메타 포 그램 세크. 그럼 이것도 MKS로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죠. 일단은 킬로그램 그램 퍼죠.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램 퍼 센티메터 세크입니다. 자, 이것도 그램 퍼 센티메터 세크로 바꾸고. 자, 그러면은 이 그램을 지우기 위해서 킬로그램은 1000g. 그러면 이제 그램 지워지죠? 그 다음에 센티메타도 바꿔야 되겠네. 뭘로? 메타로. 그럼 100cm는 1m. 그래서 요거 지우면 킬로그램 포 메타 세크가 되죠. 계산한 것이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자, 단위 MKS를 맞췄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대입합니다. 그냥 단위 신경 쓰지 말고 왜 단위 맞춰놨으니까 18 곱하기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DP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자승 곱하기 로피 2500 마이너스 로지 1.2.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9.8. 계산하면 3.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퍼세크.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이니까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이 나옵니다. 2번.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자, 동일한 밀도를 가진 먼지 입자 A, B 두 개가 있다. 응? A, B 두 개가 있다. B 먼지 입자의 지름이 A 먼지 입자의 지름보다 10배가 더 크다고 하면 B 먼지 입자의 질량은 A 먼지 입자의 질량보다 몇 배가 더 크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앞에서 중력을 6분의 1 파이 dp의 3승 로 p g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게 되면 뭐야? 질량이랑 입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F는 중력은 우리 앞에서 F는 mg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여기도 F는 이것도 둘 다 중력이에요. 여기 뭐 g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할까요? 자, 6분의 1 파이 dp의 3승 로 p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랑 중력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이건 구형인 경우에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에서 중력은 F는 mg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요 m이랑 그 다음에 요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m은 입경의 3승에 비례하죠. 응? 그러니까는 어떻게? 여기서 입경은 얼마? 100배 더 크게 한다? 그러면 100의 3승이 되는 거지. 그냥 3승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돼? 100만이 되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제 비중 1, 그 다음에 기사 보시는 분들만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입경과 입경 분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입경과 입경 분포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입경? 입경이라는 게 입자 직경이고, 그 다음에 입경 분포라는 얘기는 우리가 입경을 측정했을 때 어떠한 입자 직경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전체 입경 범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5마이크로메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5에서부터 뭐 10마이크로메타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 그런 개념을 이제 분포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입자의 크기는 발생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화학적 요인보다 물리적 요인에 의해 생성된 입자성 물질의 입경이 크게 되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리적 요인이라는 얘기는 뭐 기계적 요인, 뭐 분쇄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나오는 곳이 입자 직경이 더 크고,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입자가 생성되는 것이 입자 직경이 상당히 미세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0.01 마이크로메타 이하는 가스 분자와 같이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0.01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입자 직경을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미세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브라운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대기 중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어지러운 브라운, 즉 불규칙적인 그런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가스상 물질로 취급한다. 0.01 마이크로메타 이하는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스상으로 취급한다. 자, 또한 입경 10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부유 입자는, 자, 대기 중에서 떠 있는 부유 입자는 비교적 대기 중에 장기간 체류하며, 그렇죠? 입자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장기 체류할 수밖에 없겠죠? 대기 중에 장기간 체류하며 입경이 클수록, 자, 입경이 클수록 동종 입자 간의 부착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입경이 클수록 동종 입자의
서로 부착하는 부착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요 내용 제가 물어봅니다. 요 출제 비중 한 1 정도 되고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 요 내용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입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는요,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는 농도가 중요합니다. 농도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적인 측면에 했을 때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는 농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는 농도도 중요하지만 또 뭐야? 입자 직경, 즉 입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입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호흡기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경에 대한, 특히 입자상에서는 입경에 대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기하학적 입경, 뭐 운동 특성적 입경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기하학적 입경 보겠습니다. 자, 입경을 측정하는데 또는 표현하는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뭐요? 기하학적 입경. 기하학적 입경. 자, 이거는 우리가 자, 물리적 입경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미경 갖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광학적 입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 또. 세 가지. 그래서 마틴이 있고 마틴 입경이 있고 그 다음에 페렛, 그 다음에 등면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교재 갖고 한번 보죠. 자, 그 개요를 잠깐 보게 되면 현미경을 사용한다. 뭐 광학이나 전자나 뭐 주사 전자 현미경, 실제로 현미경을 갖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자 직경을 직접 측경하며 광학 직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하학적 입경 측정은 측정 위치에 따라 그 투영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에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특징이고요. 자, 종류 보겠습니다. 종류 뭐 아닌 거 찾을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겠죠? 아, 요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은, 요거 전체 개념은, 자, 출제 비중이 한 2 정도 되고, 주로 기사, 기사 보시는 분들, 기사에서 출제가 됐고요. 산업교사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나올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틴 직경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입자 같은 경우에 특징은 상당히 뭐야? 구형이에요? 아니야? 비구형이에요?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틴은 이 면적이 같게끔 해갖고 이렇게 2등분을 해요. 2등분. 응? 면적이 같은 2등분선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것을 마틴 직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 입자의 면적을 2등분하는 선의 길이, 즉 입자의 2차원 투영상을 구하여 투영 면적을 2등분한 선분 중 어떤 기준선과 평행인 것의 길이를 의미하고, 쉽게 얘기해서 입자상 물질의 그림자를 두 개의 등면적으로 나눈 선의 길이, 그러니까 면적을 두 개 나눠서 선분으로 나타낸 거, 요 개념이 있으면 마틴 직경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거꾸로 찾는 거가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마틴 직경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주는 거가 뭐냐면 그 가로에 있는 거 있지. 입자상 물질의 그림자를 두 개 등면적으로 나눈 선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 마틴 직경,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입자의 2차원 투영상을 구하여 그 투영 면적을 2등분한 선분 중 어떤 기준선과 평행인 것의 길이를 나타내는 뭐 직경은 마틴 직경,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렛 같은 경우는 가장 끝에서 끝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틴은 과소평가, 과소 분석이 될 수 있고, 페렛은 과대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참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과대 분석, 뭐 평가, 뭐 같은 용어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페렛은 이것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거꾸로 찾는 거가 나오는데,
거기 보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긴 선 그런 개념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입자의 투영 면적을 이용하여 측정한 입경 중 입자의 투영 면적의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 요걸 줍니다. 요건 무슨 어떤 입경을 나타내냐? 그래서 페렛 입경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9 쪽에 마틴이랑 페렛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면적 직경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직경입니다. 요 세 개 중에선. 가장 정확한 직경인데, 이건 뭐냐면 요걸 요렇게 요런 식으로 원형을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원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가정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거지. 요걸 채워서 원을 가상선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거를 등면적 직경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현미경 저반경에다가 그 교재 보면 있지만 포톤 레티큘이라는 이 기구를 딱 삽입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점선이 보이거든. 점선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를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가장 입자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을 말한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주로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운동 특성적 입경 이렇게 해갖고 스토크 직경이랑 공기 역학적 직경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론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서 교재 갖고. 자, 개요를 보면 비구형 입자를 물적 수성치가 동일한 구형 입자로 가정하여 역학적 형상계수로 보정한 직경, 즉 등가상당 직경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 운동 특성적 직경이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물리적 직경, 실제 직경이라면 요거는 우리가 가상 직경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지금 이 기하학적 직경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리고 또 비구형이기 때문에, 비구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과대, 과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가상 직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론적인 걸 정립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 다 가상 직경이고요. 자, 그래서 거기 스토크 직경, 스토크 직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스토크 식이 됐죠. 그 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직경이 스토크 직경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만 봅시다. 스토크 직경, 입자 형태가 구형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침강 속도 및 밀도를 갖는 구형 입자의 직경을 스토크 직경이라고 한다. 앞에서 했어요. 근데 단점은 뭐야? 입경의 크기가 입자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계산 시 밀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가 단점이라는 거 우리 개론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스토크식에서 스토크 다이아메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토크식에 의해서 직경을 계산한 거가 스토크 다이아메타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아까 스토크식 있댔죠? 거기서 DP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DS를 표시했습니다. 그 직경에 대해서 식을 만들면 로피, 로지, 즉 입자 밀도에서 가스 밀도 빼서 중력 가속도 고려한 거 분해 18 곱하기 가스 점도 곱하기 vs 침강 속도죠. 요거의 전체 2분의 1승, 즉 0.5승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가스 밀도가 즉 상당히 작다, 이 얘기는 입자 밀도가 크고 상당히 가스 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경우는 무시를 합니다. 가스 밀도를 무시했을 때 그 옆에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 하는데 필요하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지 되고요. 모르면 vs 스토크 정말 침강 속도 있죠. 그 식을 갖고 DP에 대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뭐 시험 보러 가서 그거 풀 수 없으니까 하나 좀 외워두시면, 또 외울 필요도 없어. 몇 번 풀다 보면 자연히 익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스토크 직경의 단점이 입자 밀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단점을 보완한 거가 뭐야? 쉽게 얘기해서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A번에 보면 입자 형태가 구형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침강 속도 및 단위 밀도, 즉 1g/세제곱센티미터, 이걸 고정을 시켜놓은 거지.
요거를 갖는 구형 입자의 직경을 공기역학적 직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기역학 직경을 표현하면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단위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 뭐 요걸로 정의를 해도 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D번서부터 H번까지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건 우리 앞에서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I번을 가시게 되면 에어로다이나믹 공기역학적 직경은 계산하는 식이 나오죠. 네, 이것도 우리 앞에 침강 속도 계산하는 식이랑 동일합니다.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스토크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의 관계가 나오는데, 즉 공기역학적 직경은 DA, 즉 공기역학적 직경은 DS 스토크 직경에다가 어떻게 해요? 입자 밀도의 0.5승을 곱해주면 되죠. 예, 요 식도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운동 특성적 직경, 즉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상 직경이라고 얘기했어. 요 두 개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익경 분포의 해석 내용으로 넘어가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지금 1강을 통해서 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에 있는 그 내용만 여러분 습득을 하시면 충분히 시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깊이 들어가면 좀 깊이 학습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기사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요 사항이 기술사 시험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갖고 상당히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파트입니다. 나중에 기술사 공부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면 되고요. 일단은 기사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익경 분포 해석 갖고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3과목 방지 기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또 열심히 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